자, 우대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는 요런 字한번 넣어줘야겠죠? 이쁘게 쓰니까 이쁘게 써주네. 적극적 우대 정책. 그래서 이제 그 사회에서 장애인이나 뭐 사회적 소수자 이들에게 취업이나 입학에 대해서 좀 어드밴티지를 준다든가 또 고용에 있어서 이들에게 좀 할당량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한다? 적극적 우대 정책이라고 말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적극적 우대 정책은 차별일까 아닐까? 적극적 우대 정책은 차별이에요. 차별을 하는데 잘난 사람들, 기득권 측에게 잘해주는 차별이 아니라 약자에게 잘해주는 차별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누구에게 잘해주는 차별이다? 약자에게. 즉 차별은 차별인데 약자에게 차별해주는 것을 무슨 차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합리적 차별. 그러니까 이 사회는 무조건 차별은 없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우린 차별할 수 있어요. 약자에게 좀 더 우대한 어떤 제도나 정책을 실시할 수 있어요. 그런 차별을 우리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이 추구하는 평등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찬성이나 반대나 평등은 평등인데 적극적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쪽은 무슨 평등을 지향한다? 실질적 평등. 반대하는 쪽은 무슨 평등을 지향한다? 형식적 평등을 지향한다. 그냥 읽으면 되겠죠. 논거, 보상의 논거, 그 다음에 재분배의 논리, 그 다음에 공리주의의 논리, 그 다음에 롤스의 차 등의 원칙. 즉 과거에 부당한 어떤 대우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자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재분배에 타당한 근거이다. 어쨌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 공리주의의 논거를 조금 세게 내는데 작년 기출문제도 냈습니다. 아래서부터 이렇게 읽고 들어가줘야 돼요. 자, 사회적 약자. 요소는 이제 소수인종. 다 요거 여러분들 장애인들보다는 이쪽을 이해할 때는 그 소수인종을 머릿속에 좀 넣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논거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논거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있는 사회적 약자, 어떤 그런 뉘앙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머릿속에 흑인 그런 쪽으로 좀 들어가죠.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대학 우선 입학으로 좀 가볼게요. 대학에다가 흑인이나 소수인종을 우선 입학시킨다면 자, 다양한 인종의 대학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공리주의 논거로 해볼게. 그냥 반대 논거로 업적주의로 가자. 시험 보고 가자. 그럼 실제로 시험 보고 대학 가면은 어떤 교육의 기회를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아마 백인이 많을 겁니다. 그럼 대학교 가면 다 백인이에요. 근데 길거리 가면 또 흑인이 되게 많아요. 또 문제가 법대 같은 생각을 해보세요. 법대 갔더니 법대생들이 책 들고 가면서 로스쿨 나온 애들은 다 백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잡아가서 처벌 때리는 사람은 소수 인종이에요. 뭔가 위험하죠. 그 사람이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나를 잡아가는 경찰, 검사, 판사 다 백인이야. 근데 내 주변에 맨날 쇠고랑 차고 오는 애들은 이건 좀 우리만 봅시다. 그냥 흑인이야. 우리만 보자. 이게 뭐야? 흑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쌓이면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예요. 그게 흑인 폭동 같은 것들이 어느 날 뻥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로스쿨 같은 경우는 소수인종, 꼭 흑인이라고 보지만 히스패닉이건 유색인종에게 일정량을 배당합니다. 그럼 그들도 나오면은 판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맨날 도망가는 놈은 흑인, 맨날 경찰차 갖고 잡아가는 사람은 백인. 그게 아니라 경찰차 안에 있는 경찰도 흑인도 있고 흑인 판사도 있고 흑인 검사도 있다면은 다원화가 되겠죠. 그럼 뭐가 완화된다? 긴장이 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합이 증대되죠. 그리고 뭐가 전체 평화의 증대의 이익이 될 수 있다. 즉 공리주의의 모토로 연결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요 포인트 왠지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좀 느껴만 주시면 돼요. 느껴만 주시면. 미국으로 가서 생각해 보세요. 흑인 폭동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놓봤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내가 놓은 건데 뭐냐 하면은 롤스의 무슨 원칙? 차등의 원칙. 그러니까 최소의 수혜자에게 무슨 혜택이 가자? 최대의 혜택. 이것도 일종의 무슨 우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적극적 우대 정책. 근데 제2원칙 중에 실질적 기회 균등, 이것도 여기에 넣을 수 있다. 자, 반대해 놓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해 놓은 거. 자, 이런 사람 잘하다 보면은 역차별, 오히려 그냥 정상적으로 있던 사람이 반대급부로 차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역차별. 그 다음에 업적주의에 위배된다. 이건 여러분 수능 성적으로 가서 들어가도 됩니다. 대학을 수능 성적으로 갑시다. 성적으로 가요. 그럼 성적으로 가요. 이거 무슨 주의니? 업적주의지. 근데 생각해 봐.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이 다 성적으로 대학 가니?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대 정책이 있죠. 농어촌 자녀 대학 우선 입학. 그다음에 뭐 소년 소녀 가장 대학 우선 입학. 그다음에 탈북자 소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겐 또 우선 입학 제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상한 북한에서 공부했잖아. 북한에서. 그러니까 좀 대한민국 우리 쪽에 어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뭐 1, 2년 수능 준비한다고 한다는 것이 그게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겠지. 그럴 때 적극적 우대 정책.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업적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적주의에 뭐가 된다? 위배의 논리가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우리 대학 수능 성적에서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자에게 우대 정책을 치는 걸 봐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이쪽으로 기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이 정확히 모르지만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학 우선 입학에서 그 대학에서 5% 정도를 뭐 탈북 소년이건 농어촌 자녀건 뭐 그런 사람들에게 우대 정책으로 5%를 전체적으로 할당했다. 이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대학 입학 제도가 그 학교에서 만약에 50%를 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좀 심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 합리적 차별의 정도는 찬성과 반대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를 하느냐는 것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모두 반대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찬성을 하지만 여러분도 찬성할 거예요. 너무 죽어도 안 돼.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5% 정도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농어촌 자녀 대학 우선 입학 50%. 이건 여러분들 수능을 포기하고 이사 가야 돼요. 독도로. 그게 더 유리해요. 대학 입학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반대 논거로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 책임 부당성의 논리. 즉 보상 책임의 부당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 흑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반대 논거를 한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적극적 우대 정책을 반대한다. 왜? 나는 노예를 둔 적이 없다라는 거야. 내가 노예를 둔 적이 없는데 난 흑인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희생을 해야 하냐는 거지. 또 하나는 얘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은 백인이지만 노예를 둔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조상은 노예를 둔 적이 없고 나 또한 노예를 둔 적이 없는데 내가 왜 희생을 봐야 되냐라는 거지. 맞는 말이죠. 보상 책임의 부당성의 논거. 이거에 대한 어떤 반대의 논거는 요걸 생각해주면 이제 맥킨타이어의 논리를 생각해주면 좋습니다. 자, 맥킨타이어는 공동체 윤리죠. 자, 이 공동체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우리 조상의 과거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태어났다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잘못했던 책임과 의무 또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게 맥킨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조상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렇다면은 우리 미국이 발전 역사적 과정 속에서 백인이 흑인에게 잘못했던 어떤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 또한 당연히 가지고 태어났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대 정책에 찬성하여야겠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반대의 논거로 맥킨타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대 정책 책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자, 과거의 차별에 대해 받아온 고통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이건 아까 그 논고에서 무슨 논고로 가면 되니? 보상의 논고로 가주시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선생님 그 교재 보면 여기 보상의 논고 이렇게 찾아서 봐주시면 되니 보상. 자, 우대 정책에 따라 노력이나 성취를 무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즉 노력이나 성취, 특히 성취를 무시하는다. 이 성취라는 걸 업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업적주의에 위배된다. 이거는 반대의 논거겠네. 찬성 반대로 갈 때 요것은 찬성의 논거일 것이고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건 재분배의 논거. 찬성입니다. 재분배. 이거 긴장을 완화하고 전체의 행복의 평화. 이건 무슨 논거?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로 가고 뭐로 갈까요? 찬성. 약자에 대한 특화는 일반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여 또 다른 차별. 뭔 차별? 역차별. 찬성 반대. 반대. 과거 세대 차별에 있는데 잘못이 없는 후손의 보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이건 안 쓰고 그냥 아빠 그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책임의 무슨 성? 부당성. 그러므로 무슨 논거로 갈 수 있다? 반대의 논거로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적극적 우대 정책 보도록 하십니다.